정부와 여당이요, 형법상의 이 배임죄를 결국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또 백현동 사건 등에서 이 배임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겨냥해서 결국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 방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민주당과 정부는요, 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이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이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와 또 구인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수건이자 수십 년간 요구되어 온 핵심 사안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도입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배임죄, 결국 70여 년 만에 폐지를 앞두게 된 건데요. 물론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는요, 그간 구성 요건이 좀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비판적인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게 또 맞습니다. 하지만 야당은요, 그 시기와 의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혐의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이때냐는 겁니다. 네, 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으로 중지된 5개의 형사 재판에서 이 배임죄 혐의가 적용이 된 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그리고 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에서는요,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정의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 이런 이 대통령의 재판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대통령이 퇴임하면요, 이 중지돼 있는 재판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야당에서는 일부 사건에서 유죄 판결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여당은 진작부터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해왔지만요, 형법상 배임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이 대통령은 처벌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돼서 아예 면소 판결로 일찌감치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때문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요,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결국 유죄 자백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관련해 오전 당 회의를 마친 뒤 작심 비판에 나선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장동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사에 대해서 지금도 배임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그 목적밖에 없다. 경제계에서는 당연히 환영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 법조계의 반응은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우선 법조계에서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건 앞서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핵심 구성 요건의 추상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전문가들조차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결국 대법원에 확정된 판례가 배임죄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왔습니다. 이처럼 배임죄 손질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죄목 자체를 폐지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오늘 두 패널 모두 변호사시고 법률가시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송영 변호사님, 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재계, 기업계에서는 매우 강하게 요청해오던 그런 사안인 것도 맞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야당에서도 집권당 시절에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여당이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 부하기용이다 이러면서도 반발을 합니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런데 현재 배임죄는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죠. 그러니까 뭐 기업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어떤 경영상의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판단을 했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배임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왔던 대장동, 백현동 등등의 배임 혐의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혐의를 받아온 배임액에 합계를 합하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면소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러한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기간 중에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송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당이 그러니까 단독 의석으로서 법안을 통과시킬 그런 힘을 갖고 있던 게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에서는 그동안 매우 오랜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 요구와 또 요청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 법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이 범죄를 없애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오비일학격으로 이렇게 오해를 자초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논의는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로 민주당 계열의 진보 시민단체에서 반대해 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됐다는 대선 공약에서 출발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자꾸 연결시키는데 물론 이게 기소를 했으니까 마치 지금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범죄 혐의가 사실상 확인된 것처럼 그것을 면소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이 배임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적용된 배임죄 혐의는 다른 사건 기준에 비교해 봐도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의 기소 내용입니다. 굳이 뭐 나중에 재판 재개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무관한 거고요. 2015년 헌재 결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재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로서 폐지와 대체 입법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네.